반갑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평온을 채워가는 공간, 지혜의 서재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분신이자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불렀고, 내가 좋은 옷 한 벌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우리가 50을 넘고 60을 지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깊은 고민에 빠뜨리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평생 땀 흘려 일군 이 재산을 언제, 어떻게 물려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각박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운 있을 때 도와줘야지. 지금 집 한 채라도 사줘야 자식이 고생 안 하지라는 생각에 노후 자금을 털어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따뜻한 배려가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에서는 조금 아프지만 꼭 직면해야 할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왜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자식과 부모 모두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끝까지 존경받는 품격 있는 부모로 남는 법,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을 길러주는 법에 대한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내 재산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 혹은 자식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인지, 그리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혜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을 지나왔기에 내 자식에게는 그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앞길에 놓인 모든 돌멩이를 대신 치워주는 순간, 자식은 험한 세상을 걸어갈 근육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행위가 왜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의 야성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이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보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 인간은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큰 돈을 미리 주거나 집을 사주는 순간, 자식의 내면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뿌리를 내립니다. 당장 눈앞의 배고픔이 해결되니 절실함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을 때 필요한 인내와 끈기,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오직 결핍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부모의 잃은 유산은 그 꽃이 피기도 전에 꺾어버리는 차가운 서리와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며 검소하게 사셨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외아들이 결혼할 때 본인의 노후 자금의 절반을 털어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자식이 월세 전세 전전하며 고생하는 꼴을 차마 못 보겠다는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아들 내외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집 걱정이 없어진 아들은 직장 생활에서의 작은 갈등도 참지 못했습니다. 아쉬울 게 뭐 있어. 부모님이 주신 집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깔린 것이죠. 결국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부모님께 남은 노후 자금까지 담보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그 선생님은 현재 비좁은 단칸방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 나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며 지키려는 의지 또한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준 돈은 자식에게 기회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이 잃게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입니다. 인간관계는 참으로 미묘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권력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을 때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지혜를 경청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립하지 못한 존재는 본능적으로 공급자인 부모를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부모는 더 이상 자식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돌봐주어야 할 짐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간사한 면이 있어서 내가 아쉬울 때의 간절함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재산이 넘어간 순간 부모는 무장해제된 병사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일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재산을 주는 것은 물고기를 통째로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 물고기가 썩거나 남에게 빼앗겼을 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식은 굶주림 속에서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입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알고 돈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식이 스스로 집을 장만하고 스스로 가정을 책임지며 느끼는 그 성취감의 기쁨을 빼앗지 마십시오. 자식의 손에 쥔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모래와 같지만 자식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진 자립심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식에게 줄 유산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방어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 자식의 자립심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이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느냐. 내 노후는 대충 살면 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도 슬픈 착각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의 인생은 그전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 전 승무원이 안전 교육을 합니다. 기내 압력이 떨어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나서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자가 먼저 숨을 쉬어야 아이를 끝까지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숨을 쉴 수 있어야 자식의 인생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예기치 못한 병원비와 간병비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자식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 됩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 자식들에게 부모의 생계비와 병원비는 효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재앙이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낼 때 집까지 해준 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식 씨는 자식들이 잘 살면 나중에 본인을 모실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가 병석에 눕고 매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식들이 돈을 모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형제들 사이에 누가 더 많이 낼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식 씨는 병실 누워 자식들의 싸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급기야 본인을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을 보았을 때 영식 씨가 느낀 배신감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식 씨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팔지 말고 끝까지 쥐고 있었더라면 내 돈으로 간병인을 쓰고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만 받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주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찾아올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안부를 묻고 지혜를 구하러 오게 됩니다. 부모 역시 자식에게 무언가 사줄 수 있고 손주들에게 세뱃돈이라도 넉넉히 줄 수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권위와 기쁨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본인의 노후, 대책 없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을 만드는 셈입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기 앞가림을 완벽히 하고 남은 힘이 있다면 자식에게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줘버린 부모는 자식의 절규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가난입니다. 가난한 노년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자식이 자기 인생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50대 이후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주며 가족 전체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평화유지군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현금이든 통장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의 당당한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식은 안도하고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자신도 저렇게 멋지게 늙어가야겠다는 인생의 지표를 얻게 됩니다.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편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평생 움켜쥐고만 사느냐. 자식이 정말 힘들 때 외면하는 게 정답이냐라고 자문하게 되죠. 맞습니다. 무조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독이 되지 않고
보약이 되는 지혜로운 증여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나의 100세 인생 계획이 완벽히 끝난 뒤에 남는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70, 80이면 장수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들어갈 생활비, 주거비,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병원비를 아주 넉넉하게 계산하십시오. 그 계산이 끝난 뒤에 정말로 여유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자식을 돕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넉넉해야 자식에게 주는 손길에도 힘이 실리고 진심이 담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자식이 부모의 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때입니다. 자식이 사업이 망해서 허덕일 때나 빚을 갚아달라고 애원할 때 주는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때 주는 돈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땀 흘려 자리를 잡고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을 때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성실함에 대한 상이다라며 건네는 지원은 자식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줍니다. 부모의 재산이 생존을 위한 구걸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축하가 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재산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아주 영리하게 재산을 관리하셨던 최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 선생님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값을 전액 지원해 줄 능력이 충분하셨지만 일부러 절반만 지원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자식들이 대출을 받든 저축을 하든 스스로 해결하게 하셨죠. 자식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매달 대출 이자를 갚으며 돈의 무서움을 배웠고 집 한 칸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자식들이 대출을 모두 갚고 안정된 생활을 할 때쯤 최 선생님은 숨겨두었던 나머지 재산을 장학금 명목으로 손주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식들은 자립심을 키웠고 부모님께는 평생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엄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존경을 보냈습니다. 최 선생님은 끝까지 본인의 집과 연금을 지키셨기에 자식들에게 큰소리치며 위험 있는 할아버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조건 없는 증여 대신 목적이 분명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뭉칫돈을 건네는 것은 자식의 소비 습관을 망칠 뿐입니다. 대신 자식의 교육, 손주들의 학비, 혹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 비용처럼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돈을 쓰십시오.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기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만약 큰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번에 다 주지 마십시오. 상속보다는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내 이름으로 된 자산으로 관리하며 그 수익금의 일부로 자식을 돕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식은 부모의 생존을 자신의 풍요와 연결하며 부모의 건강을 진심으로 빌게 됩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다를 명확히 밝히되 그 전제 조건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언급하십시오. 법적인 계약서보다 무서운 것이 부모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부모의 평생의 땀방울임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봄비 같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되어 농사를 망치고 너무 안 오면 가뭄이 들어 타 죽습니다. 자식이 목마를 때 아주 조금씩 감질날 정도로만 적셔 주어야 자식은 그 비의 고마움을 알고 스스로 땅을 일굽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남겨두었다는 희망을 주되
그 열쇠는 끝까지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자 여러분의 남은 50년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지팡이입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돈을 다 주는 부모가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부모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마 자식에게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고 내 꿈보다는 자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는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지혜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다 내어주고 자신은 궁핍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고 병든 부모가 돈 한 푼 없이 자식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식에게 과연 행복일까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본인이 일군 재산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건강을 챙기는 당당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자식 또한 부모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어느 자식이 그 부모를 존경과 품격으로 대하겠습니까? 진정한 상속은 통장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를 얼마나 우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지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렇게 멋진 일이구나. 열심히 살아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당당한 노후를 보내야지라는 인생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100억 원의 유산보다 훨씬 더 값진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식에게서 시선을 조금 거두고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내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내 마음을 위해 좋은 책을 읽고 내 영혼을 위해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 명절에 찾아온 자식들은 그 밝은 기운을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습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단단하고 생명력이 넘쳐야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형편이 어려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자식을 일으켜 세울 마지막 손길조차 사라진다는 것을요. 자식이 겪는 고통은 그가 어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파도입니다. 부모가 대신 파도를 맞아줄 수는 있지만 파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 얻은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을 누릴 자격은 오직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즐겁게 보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즐겁게 돈을 쓰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때 여러분 주변에는 원망 대신 감사가 넘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자립적인 삶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인생의 나이 이른을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자식의 눈치,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지혜의 서재는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와 품격 있는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이 되어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맑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의 그 미소가 자식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서재였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